경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매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지금 한 2,500개 올라가 있습니다. 경매 동영상이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제가 아마 독보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독자는 46,800개. 집에 가시면은 좋아요, 구독 그런 거 있죠? 부탁드리고. 자, 넘어갑니다.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전문가다 이러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뭐 대한민국에서 제가 책을 73권 썼기 때문에 제 따라올 사람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경매가 약 한 4분의 1 정도가 그 부동산에서 경매로 아마 이룬 것 같아요. 경매는 이게 지저분한 등기부가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겁니다. 낙찰 받고 나면은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입신고를 하죠. 전세 또는 3억을 주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자 받죠. 요것은 다 이제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고 은행처럼 설정하듯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 보증금을 띄는 사람이 많습니다. 10% 잘못해가지고. 저한테 미리 물어보고 들어간 사람은 안 띄는데 대부분은 99% 커버가 되는데 그냥 덜렁 들어갔다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남 아파트, 그죠? 세금이 좀 문제죠. 양도세. 지금 82.5% 얘기 나왔죠.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를 예로 경매에서 5억짜리를 3억에 사가지고 4억에 팔았습니다. 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1년 미만이면은 1억에 77% 세금 내야 돼요. 그 7,700만 원 세금 내야 되고 7억씩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 가지고 거의 22% 정도.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보통 1억 남기면은 7,700을 세금을 냅니다. 양도세를. 저는 우리 수강생들은 주로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2,200을 내요. 그럼 5,500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야 조금 남는 것이 있지. 그냥 FM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양도세 내고 이러다가는 안 배우고 하면은 사실 별 남는 게 없어요. 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뒤에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인데 준비는 212만 원이다. 그럼 많이 모자라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5년 만에 지금 100만 원이 지금 이 생활비가 오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실감하시죠? 그래서 지금 연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연금 중에서 이제 주택, 농지, 뭐 산지 연금 이런 것도 있는데 상가 연금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연금을 준비 안 하면은 정말 백세 시대가 참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연금을 조금 설명드립니다. 주택연금. 그래서 표는 여기 있는데 이 표는 여러분 외울 수가 없으니까 아주 파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그래서 보통 70세다 그러면은 12억 구간에 가면 한 3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내가 12억이다. 그럼 뭐 70세 뭐 저 오른쪽 하면 340만 원 되죠. 요거는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10원도 안 빼고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너무 많이 타먹었다. 상관없어요. 그럼 작게 타먹고 두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고 이제 이런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강생이 그제 낙찰 받아요. 10억짜리를 3억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엊그제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월 지급금이 250만 원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0억짜리인데 감정 가격이 지금 한 9억 8천 나왔대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나이가 70이거든요. 70 쭉 올라가지고 여기에 9억 8천, 한 10억 보면 대강 얼마쯤 나옵니까 이게? 이 정도 넣어야 되죠? 이게 넣어야 되죠? 근데 왜 250만 원이냐? 이거는 왜 258만 원 하면은 부인이 5살 작아요. 나이가. 그러면은 부인 나이로 기준해서 준다. 알겠죠? 그래서 한 칸 위에 65세에 있는 250만 원, 열로 이제, 금액이 조금 줄인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작은 사람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맞느냐 하면은 지천에 깔렸어요. 지천에 깔렸어요. 경매 조금 배우시면은, 자, 그러면은 10억 주고 25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3억 1,100에 낙찰받아서 25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경매의 장점이 있다 얘기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면은 또 원룸이 있죠. 원룸 투룸. 그거는 또 덤입니다. 덤. 그래서 월세를 내가 200만 원 받는다. 예로 한 40만짜리가 한 5구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면은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택연금은 다가구, 근린주택, 상가주택 이런 게 좋답니다. 아파트보다는. 아파트는 월세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수강생들은 이제 다가구, 근린주택, 상가주택을 보통 낙찰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입증에서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봅니다. 아,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퇴직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요? 응? 여러분이 한 달에 아까 생활비 아까 얼마 했죠? 부부가 369만이죠. 지금이 작년에부터 데이터인데 아마 내년 후년 되면은 450만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500만 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퇴직하시고 아저씨가 또 삼식에 아저씨 보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금을 준비를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각 대학교에서도 부동산 연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도 신설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를 빨리 하나 챙겨 놓으시도록.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도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저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에. 실버타워. 쉽게 말하면 우리 건대 입구에 있는 클래식 500. 그 다음에 수원의 노블 카운티. 저는 서울 시내에서 분당타워.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앞에 있죠. 거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이 됩니다. 한 10%는 작아요. 아파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연금액이. 자, 그 다음에 성과를 내라. 이러니까 여러분 일하죠. 교수님 그럼 뭐 성과 낸 거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강의를 창원에 한 15년을 경매학원 강의를 했는데 초빙 그 과목 중에서 하나가 취소된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풍수지리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수학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중개사 물어봤습니다. 와, 풍수지리가 신청하나 했더니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신청하느냐? 무슨 이해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성과를 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과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그린 상가가 아니고 이게 노후자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에요. 그래서 4억 6천이죠. 4억 6천인데 중개업소는 얼마나 하니까 이게 얼마죠 지금? 6억 1,500, 6억 8천 되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비슷한데 한 2억 되죠. 그죠? 그래서 경매를 빼보면은 남들은 6억 8천 주고 살 때 경매에서는 4억 6천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2억 정도 자기주도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중개업소 가서 꼭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경금을 조금 깊게 배우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노후자 시설이 노후자 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에 보석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덜렁대는 건 아니고 깊게 공부를 하시면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우리 아파트 연금보다는 한 15% 가까이 좀 작아요. 알겠죠? 그럼 뭐 이제 똑같은 10억이다 그러면은 아파트 10억에 주는 연금하고 예로 250이다 그러면 요거는 한 200,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조금 작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강남에 보면은 9억짜리가 4억에 떨어졌다. 전용 12평인데 51%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낙찰받으면은 주택을 맡겨가지고 여러분이 9억이면은 괜찮죠? 그죠? 9억 정도에 받으면서 나는 4억 6천 장, 요번에 떨어지면 또 한 뭐 3억 5천 되겠죠? 한 3억 5천에 9억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오피스텔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자, 또 농지연금 간다면 농지연금. 농지연금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농지연금은 보통 감정가가 한 10억 되면요. 우리 낙찰을 2, 3억에 받거든요. 2, 3억에 받으면 월 300만 원. 부부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농민들은 죽을 맛인데 경매낙찰자는 10억짜리를 한 2, 3억에 받으니까 상당히 지금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이죠? 그러면은 주택연금은 보통 2, 3, 400. 내가 볼 때 농지연금도 한 300. 이거 합치면은 한 5, 60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연금 한 2, 3, 400, 농지연금 한 300. 그 정도로 챙겨놨는 걸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시면은 또 가능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당진에 3억 1,600에 3,700이다. 요 낙찰 받아서 여러분이 농지연금 받으면 대강 얼마 받을까요? 수시 인출형 요거는 놔두고 위에 보세요. 위에 표. 대강 이게
3억이죠. 3억이다. 3,700에 4천 받는 낙찰을 4천에 받았는데 이 3억이면 대강 100만 원, 113만 나오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4천에 낙찰 받고 100만 원, 113만 원, 127만 원 연금 받으면 좋다 나쁘다? 좋죠. 그러면 농지 연금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당진 아시죠? 당진에 3억짜리가 한 4천에 사더라. 사면은 이게 100만 원, 60세가 100만 원, 70세가 또 127만 원 받습니다. 4천만 원 가지고 127만 원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양호하죠? 자, 그러면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 수시 인출형은 대출을 끄고 예를 들면 대출이 8,100이다. 그러면 대출을 끄고 90만 원 조금 여기 127에서 조금 줄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한 30% 정도 있는 대출은 연금을 받을 때 농어촌 공사에서 그거를 상실해 줍니다. 해가지고 연금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늘렸어요. 지천에 깔렸어요. 경매는 지금 한 4만 건 보이거든요. 경매 공매가 한 4만 건 보이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얼마든지 이런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도인데 여러분 제주도 농지 같으면 딱 생각이 뭐가 납니까? 농지정 될까 안 될까? 농지정. 농지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그러나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농지정이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지금 여기에 제주도 거는 제가 시험선 못 들어가서 안타까운데 이거는 지금 1종 일반 주거지예요. 농지정 필요 없어요. 우리 제주도 낙찰 받으면 농지 낙찰 받으면 농정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일주만 내놔야 되잖아요. 안 내놓으면 10% 몰수 당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1종 일반 주거지역. 조금만 배우시면은 전국의 주거지역을 100개 정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농림지역 농지가 좋아요? 일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농지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러면 그거를 사면은 또 팔기도 그렇죠. 요거 사가 있는데 누가 또 살란다. 그러면은 그 사람 농지는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죠. 자, 그래서 농지연금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자, 산지연금. 산지연금은 보통은 우리가 단가 한 3,000원, 4,000원입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사준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론사입니다. 여론사 같으면은 40%는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 60%는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거를 내가 낙찰을 잘 받았다 해갖고 산림청에서 사준다고 서로 합의가 되면은 일시불로 이게 일시불로 6억 3,800을 40% 받습니다. 받고 나머지 60%는 한 800만 원 정도 10년간 받아요. 그러면은 결국 한 5억에 낙찰 받아갖고 6억 3,800 받으면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800만 원 10년간 그러면 연금을 받으면 그 마음대로 가거나 저 같으면 부부간에 세계여행 다니면 10년 동안 경비 하나도 안 들겠죠. 이해갑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취득세.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라 그러면은 나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겁이 나서 못한다 이런데 보통 2개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가 1.1%입니다. 큰 제한이 없어요. 2개까지는. 그리고 또 지방에는 공시지가 2억까지는 취득세가 무조건 1.1%. 법인도 공시지가 1억은 법인도 서울에 개인도 서울에 공시지가 1억은 무조건 1.1%입니다. 집이 3개, 4개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공약을 서울에도 공시가격 1억이야. 지방은 얼마요? 2억이야. 낙찰 받으면은 집이 3개, 4개 있어도 취득세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동산 매매 사업자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세금이 1년 미만이면은 보통 77%예요. 아까 했죠. 아파트 1억 남겼다 하면은 중개사도 물어보세요. 세금이 얼마면 70%. 끝점 붙이면 77% 지방소득세. 그래야 하거든요. 저는 그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들은 매매 사업자를 하면요. 종소세 내는데 계산해 보면 한 2,200대요. 그러면 왼쪽하고 중간에 합치면은 비교해 보면 5,000원만 차이가 나요. 아시겠어요? 그럼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쉽게 낼 수 있냐? 너무 쉽습니다. 낙찰 받고 우리 다 내라거든요. 세무서는 도박하고 마약 이런 거 아니면 사업자 다 내줍니다. 그죠? 잘 내줘요. 자, 그래갖고 이제 매매 사업자 공부 좀 해야 되겠죠. 대령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그리고 법인 세율은 요거는 주로가 이제 상가, 토지 낙찰 받을 때 주로 법인을 가야 되고 아파트, 빌라는 둘 중에 하나인데 가운데 게 가는 것이 제일 세금이 작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요것도 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표를 잘 만들어갑니다. 비교표로. 자, 그 다음 봅니다. 오늘 주제.
오늘 주제인데 5만 명 가정이 흔들렸다. 지금 우리 전세 사기단 때문에 시끄럽죠. 그래갖고 상당히 빌라가 그냥 곤혹을 치르고 했는데, 자, 그래서 국가에서 전세 사기단 때문에 피해가 이 3만 8천 건 5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주로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걔들이 보통 손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여러 2억짜리다, 전세를 1억 8천 줬다, 그 경매 들어가면은 낙찰이 1억밖에 안 돼요. 우리 수강생 1억이 날라가거든. 그러면 8천만 원 선순위인데 8천을 수강생이 부담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국가에서 땡치라겠다. 손해보고 끝내겠다. 그러고 이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대입변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낙찰을 받으면은 1억의 낙찰, 2억짜리를 선순위가 1억 8천인데 낙찰을 여러분들 1억을 받아요. 주로가. 받으면은 대출이 8천만 돼요. 그러면 주로 한 2천만 원 정도. 그럼 7억에 1.1%, 뭐 조금이라고 한 2, 3천 들어가서 한 2, 3개월 만에 100%딱 원금을 팔리니까, 1억 3천에 팔리니까 100% 수익이 나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내 돈 3천만 원이 3개월 만에 벌 수 있는 것이 지금 허그입니다. 전에는 제가 지분 낙찰 받아라 이런 걸 많이 강의를 했거든요. 지금 지분 낙찰 받아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집이 바쁜데 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지분을 왜 받습니까? 1년, 2년 걸리는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낙찰 받으면 또 비어 있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집이 딱 자기가 비어놨고 나가기 때문에 이 낙찰 받으면 낙찰 받는 그날 중개소 가서 내놔요. 매물로. 그런 게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허그 거. 자, 허그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수익을 벌 수 있는 이런 반대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강좌가 이런 많이 있어요. 제가 이 현황 강좌가 많이 있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2312, 자 2319 이런 폰 있죠.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퍼딱 내보세요. 스마트폰 가서 황경진 2319 한번 엔땀 쳐보세요. 자, 뭐 한 15초만 될 걸, 빠른 사람은. 폰에 유튜브 가셔가지고 황경진 2319 엔터. 그럼 뭐가 이 화면이 뭐 나옵니까? 이거 제 얼굴 나옵니까? 나왔어요?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소리. 얼굴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강좌를 좀 깊게 조금 납해야 되겠다 하면은 2319부터 2312 쭉 있죠? 이제 최근에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이 있습니다. 집에서 수업 들으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좌가 많이 한 20개 늘어났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옥션에 가시면은 경매 사이트가 주로 지주옥션, 옥션은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옥션을 그다음 쭉 보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옥션에 가면은 HUG, 허거, 임차권 쪽, 인수조건 변경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1억이나 잡았을 때 8천만 원은 그만 국가 허그에서 손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물건이 몇 개나 찾아보니까 3,700개 나와요. 전국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 3만 개 중에서 공매가 한 10,000개, 경매가 한 3만 개 보면은 3만 개에서 3,700개 뜨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입니다. 많이 나와요. 지금은 물때가 허그에서 대항력 포기한 거, 선순위 입장을 완전 막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완전 포기한 거, 국가에서 손해보고 여러분 득보는 이런 게 3,700건이고, 또 최근에는 한 보름 한 달 전부터는 서울 보증이 또 같이 합류가 됐어요. 거기에도 그만 우리도 포기하겠다. 너 낙찰 받아라. 이런 겁니다. 서울 보증에서도 전시자금 대출에 많이 보증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해 볼 테니까 너 낙찰 받고 돈 벌어. 이겁니다. 그게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384개인데, 그럼 두 개가 계속 아마 올해 내년은 피크를 이룰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배우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수익 사례 보겠습니다. 1번. 본기는 낙찰가가 여보면 있죠? 낙찰가가 빨간 게 낙찰가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괜찮아요? 확대 안 해도 됩니까? 일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뭐 한 3시간 주면 제가 천천히 할 수 있겠는데 50분 가지고 빨리 하니까. 자, 일단 아시겠죠? 빨간 게 낙찰가. 그럼 이제 밑에 격이 전시자입니다. 2억 1,600에. 자, 요거 2억 1,600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비인 거예요. 허그에 돈 받아 나가 빚고 비었는데 우리 수강생이 1억 2,800에 낙찰 받아서 그때 보니까 이게 이제 2억 1,600에 법원에서 물권 명세서 보면요. 요 써놨죠? 승계되어 돼가지고 자, 두째 주부입니다.
신적 채권자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우선 변제권만 정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법원에 냈다. 이야기는 낙찰자가 싸게 낙찰받아도 막 선순위 너가 책임져라 이런 말 안 하겠다. 이게 몇 건이라고요? 아까 전에 몇 건? 아까 3,700건. 그럼 서울도 많느냐? 많습니다. 서울도. 서울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팍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옥션은 가서 경매 검색을 누려가지고요. 여기에서 허거, 쭉 특수 물건에 허거 해가지고 제가 눌려보니까 몇 개가 나오느냐. 자, 지금 몇 개 나오죠? 3,728건.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그럼 서울에 몇 개나, 서울에. 여러분 서울에 관심 많죠? 지방보다 오히려. 그죠? 자, 서울에 전세난 심하니까 요거를 서울로 눌려가지고 검색해보니까 몇 개냐? 1,381개다. 1,381개. 알겠죠? 서울에도 비어가지고 방이 없다 해도 이렇게 비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1억 3천인데 8,300에 팔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한번 눌러볼까요? 길동이나 강동구 길동. 자, 눌러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자, 이거 보니까 지금 뭐라 써놨죠? 아파트다죠. 아파트인데 면적이 좀 작다. 그죠? 면적이 작은데 64%인데 8,300에 떨어졌는데 5월 18일이면 언제입니까, 경매가? 내일 모레가? 월요일이가? 자, 5월 18일이고 길동에 이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이제 한 호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길동에. 요게 전세자가 얼마 있었느냐? 얼마 있었죠? 건세범시라는 게 1억 1,500. 1억 1,500 나오고 없고 요 보면은 이제 쭉 보면요. 요 뭐 이런 게 보이죠? 오른쪽에 대항력은 포기하고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나아가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예상 배당표를 한번 눌러보면요. 아, 이거는 뭐야? 인수가 버뜩 나오네. 제출했다? 이건 이상하다.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1,000몇 개요? 서울에 1,381개 넣었죠? 그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 많이 나오고. 자,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물건이 많이 나온다. 이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인수가 간혹은 있을 수 있어요. 인수가. 자, 그런 거는 공부를 조금 배우면은 쉽게 접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수요 사례 1번을 보면은 1억 2,800인데 2억 1,600이 나가고 얹고 1억 7천, 아니, 나가고 얹고 이게, 포기한다 하에서 들어왔고요. 팔 때 1억 6,900, 1억 7천에 팔았대요. 쉽게 말하면. 1억 7천에. 연말에, 2024년 연말에 팔았대요. 그게 1억 2,800에 사갖고 1억 한 7천 팔았으면은 뭐 수익이 났겠죠. 그죠? 났죠?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2번을 보면 부평구인데 1억 100에 낙찰받고 세입자는 1억 7천 하고 없어요. 1억 7천. 얹고 1억 4천입니다. 그럼 1억 4천에 팔았으니까 1억에 낙찰받고 1억 4천 팔았으니까 수익이 났겠죠. 한 3천 정도.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1억 7천에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2억 8,300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얹고 2억 3,500에 팔았으니까 2억 3,500에 자, 1억 7천에 낙찰받고 2억 3,500에 팔았습니다. 세입자는 2억 8,300에 나하고 얹고 주로 보면은 세입자 금액보다 좀 작아요. 그게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건 누가 샀냐면 중국 샀네. 중국 부부가 샀다네. 중국 부부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4번째도 보면은 1억 100에 낙찰을 받고 1억 7천짜 나오고 얹고 1억 4천에 낙찰 받았다. 아, 팔았다. 말입니다. 팔았다. 자, 5번 봅니다. 5번 보면은 서구인데 1억 4,600에 낙찰을 받고 2억 2천짜 나오고 얹고요. 1억 9천에 팔았다. 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강생들이. 그죠?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3천이 한 개 딱 3천 또 수익을 내면 6천. 그 다음에 두 개를 하면은 바로 1억 2천.
지돈이 이렇게 이제 급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이 그럼 뭐 나오가 있는 걸 한번 보자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물건이 있느냐 이 말입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굴 조금 좀 아시는 분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출하는 많이 들어보죠? 교수님들이 사부 스승님을 뛰어넘어라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부동산을 모르면 삶도 힘들다. 제 지도 교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죠? 부동산을 모르면은. 자, 그다음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1번부터 퍼드 나올 때는 잘 보세요. 여러분 감각이 있으니까. 자, 인천 미추구에 5,800 떨어졌어요. 5,800에. 문제는 없는 건데 1억 6,800이 나오고 얹고 그래 이거를 내가 찾아보니까 준비해놨고 또 어젯밤에 밤새 본 게 안녕이라 팔렸어. 5월 15일에 6,450 38% 팔려요. 자, 빌라가 1억 7천짜리가 1억 6,800이 있다 나오고 얹고요. 5,800에 떨어지니까 6,450에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38%에 팔립니다. 빌라가. 그렇죠? 그럼 중개업소가 돈 100%인데 거의 100% 90%가 중개업소 가격인데 거의 38% 팔려버렸죠. 자, 요것도 팔렸어요. 5월 15일에. 1억 2,300인데 3억 5,800이 나오고 없습니다. 1억 2,300인데 요거는 1억 2,300에서 야, 이 사람은 30만 더 썼네. 아주. 그죠? 그래서 34%. 자, 그럼 수익이 날까 안 날까? 이게 만약에 이걸 가지고 3억 5,800이 더 나갔는데 수익이 날까 안 날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아니, 수익이 날 수 있겠지, 다음에. 1억 2,400에 낙찰받았으니까 얘로 2억에 팔면 어디 됩니까? 7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아까 위에 거는 어디 됩니까? 위에 거는 아까 1억 7천이고 1억 1,800 세입자가 나오고 있고 6,400에 샀는데 내가 1억에만 팔아도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인천 서구에 5,800 들고 1억 8,700이 나오고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한 40개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1억 8,700에 세입자 나온 거 5,800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8,100에 팔렸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팔려버렸어요. 그럼 8,100에 산 사람은 전세가 옛날에 1억 8,700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1억 한 2천 정도만 팔면은 뭐 괜찮겠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8천 떨어졌어요. 8천에. 2억 400짜리가 미추홀구에 나하고 얹고 8천에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9천 1억에 낙찰받아서 1억 한 5천에 팔면은 도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5번. 1억 1,600에 떨어졌고요. 세입자는 2,280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더 있죠? 뭐 이상하게. 같은 금액이 있는 거는 이게 허가하고 같이 맞물린 건데 집이 비어 있으니까 집주인이 아이고 야 니 들어오라 하고 하나 더 들어왔죠. 요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말소 기준 등기일자 요 날짜보다 늦으면 상관없어요. 늦으면은 늦습니까 빠릅니까 지금? 늦으면은 인도 명령 대상이 돼서 법원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입일자가 요거보다 빠르면 좀 조심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가서. 그죠? 전세가 얼마입니까? 나 월세로 막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주고 막 있는데 집주인이 그냥 삐어서 있으라 해서 있었다. 이 사업이 그럼 100만 원 좀 나가랍니까? 오케이, 그러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오시가 1억을 줬다 하면 여러분 1억을 부담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입일자가 마을소 규정 권리보다 예를 들면은 빠르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거 하나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거는. 자, 넘어갑니다. 안양아시죠? 안양에 2억 7,900에 떨어졌는데 3억 7,900이 나오고 지금 없습니다. 2억 7,900이 금이 조금 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낙찰받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낙찰받아 그런 거는 8천에 1억 좀 떨어진 거 그거를 낙찰받아서 1억 좀 낙찰받고 1억 한 3천에 팔고 막 그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을 겁니다. 그런 거 좋지. 이런 거를 낙찰받는 것보다는 1억짜리 3개 받는 게 나아요. 수익으로 볼 때는. 자, 6번 지나고 자 7번 봅니다. 파주인데 9,600 떨어졌어요. 34%까지 떨어지고 세입자는 원래 2억 4,400에 있다가 허가에서 돈을 받고 나간 겁니다. 그죠? 주로가 있는 공실이 대부분 한 90%는 공실입니다. 공실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기 막 전세 돈 들라고 울고불고 하더니 이제 돈을 받아가 나가버렸거든요.
나오고 나니까 비어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담은 뭐 월세라도 뭐 500에 뭐 월세 뭐 80만 원, 100만 원 받고 싶죠. 그래 막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 근데 보통은 마을소 기준보다 늦기 때문에 그냥 나가줘야 돼. 낙찰자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한 10%, 대부분 90%는 공실이다. 공실. 그죠? 자,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은 성남시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산하 지나면 있어요. 거기에 4,800까지 떨었는데 지금 1억 4천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5천원 낙찰 받으면 수익 날까 안 날까? 좀 날 수 있겠죠? 그죠? 큰 돈 안 들어가도 되겠죠? 자, 9번 봅니다. 서구 성남동 6,700까지 떠 있는데 세입자가 2억 1천이 떠 나왔습니다. 괜찮죠? 숫자 괜찮죠? 그죠? 그 3, 4%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아까 3,500개 중에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0번. 안산시 아시죠? 안산에 7,600까지 떠 있는데 1억 6,60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정하게 뭐 8,500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자, 요것도 보면은 이게 1억 9,500은 이게 두 개는 허가하고 맞물려서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이상하게 뭐지 들어와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모녀 관계래. 엄마하고 딸의 관계인데 낙찰자 인수가 이게 날짜가 9월 5일하고 1일 때는 좀 빠르죠. 뭐가 빠르죠. 빨라서 본건에 1,000에 65만 원 해놨는데 이 1,000만 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파악이 됐으니까 추가로 인수해 추가 부담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월세를 잘 안 내면은 선순위 보증금은 있는데 제가 월세를 안 내면은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는 상계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상계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설명을 잘 하면은 막 그냥 적어도 또 경매 들어서 한 10달, 1년 동안 월세 안 냈잖아요, 사실은. 그죠? 안 내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별 부담도 없어요. 그 이야기만 잘하고 명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12번. 파주 야당동에 2억 8,800이 나오고 꼭 9,800이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거죠, 그죠? 34%. 자, 그 다음 파주 동패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200 떨어졌는데 2억 4,500까지 있다가 나오고 있고 6,200, 24%. 야, 이게 무슨 24%. 제가 대통령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에 1억 6천이 나오고 온 거, 자, 요 미상이 있어요, 미상 크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전입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전입 안 한 거는 대항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럼 뭐 여러분 적당히 낙찰을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파느냐, 이기냐 문제입니다. 파는 게 문제, 빨리빨리 파는 거.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광주시 능평동 성남 오른쪽에 거기에도 2억짜리가 나오고 얹고 1억 800이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인데 4억 4,800이 딱 나오고 얹고 지금 2억 4천이다. 그래서 금이 조금 세죠. 여러분 접근하기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아까 8천 1억에 낙찰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만만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포시 아시죠? 김포시에도 2억 2,500이 있다 나오고 있고 지금 1억 천이다. 자, 이 평수가 19평 이거는 전용 면적. 여기 몇 평입니까? 이거 대강 25평 되겠죠? 우리 방 3개 하고 뭐 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용 20평 거면은 여기서 조금 뭐 한 사람 빠지고 그거 빠지고 그러면 뭐 되겠다 내가 볼 때는. 크죠, 그죠? 작은 거 아닙니다. 20평이 이거 다 핀. 자, 봅니다. 아까 몇 번까지 했죠? 이거 했습니까? 오항시도 했죠? 자, 봅니다. 18번, 이천시는 안 했구나. 자, 오항시, 그죠? 자, 금액 큰 거는 조금 미루겠죠? 잔잔한 것도 많은데, 그죠? 똑같이 뭐 해가지고 큰 거보다는 잔잔한 거 2개씩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대출이 또 잘 안 돼요. 특히 수도권에. 서울뿐만 아니고 인천은 조정단지 아니죠? 아닌데 수도권 안에 들어온 거는 1 플러스 1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까져 살 때 1 플러스 1 아니고 주택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낙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담대가 지금 굉장히 새마을운까지 막아놨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대출에. 자, 그래서 큰 거는 손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손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19번. 이천에 보니까
전용이 22평인데, 그죠? 22평인데 1억 9,500이 나가고 1억이 됐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평택, 아시죠? 평택. 평택에 2억짜리가 나오고 1억에 떨어졌다. 전용 20평에 다시대 빌라다. 사실은 5천이 넘으면 뭐 아파트라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다시대 빌라를 분리해놨네요. 자, 2억짜리가 나오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은 4,500이 포항입니다. 포항. 전국에 다 있어요. 세입자가 전국에 다 있죠. 제가 이제 몇 개만 샘플 가서 그랬지. 전국에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 있죠. 잘하는 동네. 제 같은 뭐 경남 창원. 이런 잘 알죠. 그것도 15년 있다 왔으니까. 신안에 집이라도 그거 했고. 그러니까 창원은 뭐 제가 다 잘 압니다. 자, 자기 잘하는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포항에 4,500이 있는데 1,600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사람 있죠. 교수님, 저는 돈이 1,000만 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아시죠? 구태여 뭐 1억짜리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1,000만, 2,000만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럼 이런 거를 낙찰받으면 된다. 근데 은행에서는 경락잔금 대출이 5천만 이하는 잘 안 준합니다. 시간이 3억 하나, 5천만 원 기피 하나 답은 똑같다는 겁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 별로 돈도 안 되고. 알겠죠? 실제 또 올라가봤자 5천 하는 거 이거는 행위랑 똑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은행 와서. 4천만 원 해도 안 된대. 5천만 이하서 잔금을 기피 대출 안 한대. 조건이 되는데. 그럴 때는 성은 민씨고 이름은 뭡니까? 인터넷 민원. 뭐 압니까? 건가문에 민씨인가 원씨인가 민원씨를 내가 찾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원들. 아이고, 사모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 하십니까? 당장을 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량 22번. 구미인데 1,000만 될 때. 6,500자 나오고 없습니다. 그 1,000만 사람 이런 거 사시면 돼. 알겠죠? 없는 사람은 1,000만 없다. 그러면 500 두 사람 모으면 됩니다. 두 사람이서 할 수 있겠죠? 대출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 다시 인천 왔네. 인천 왔는데 1억 5천짜리 나오고 7,800 됐다. 여기입니다. 인천의 부평구.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서울 봐야 되죠. 서울. 빨리 지나가야 뒤에 서울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24번. 미추홀구 1억 2천이 나오고 5천 떨어졌다. 좀 괜찮죠, 그죠? 숫자가. 그죠? 34%. 이런 건 괜찮은 숫자예요. 34%가 떨어지는 거. 다세대가 전세가 없다 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보면은 1억 6천짜리가 인천 서구인데 인천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기단들이 주로 강서구, 화곡동, 인천을 많이 공략했어요. 그쪽에.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거 미추홀거든요. 1억 2천짜리 떠나고 5천에 떨어졌다, 5천에. 참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전용 몇 평이냐? 19평. 19평 뭐, 저기 알겠죠? 이분들 빠지면 딱 됩니다. 작은 평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 요거는 뭡니까? 충주. 고향이 충주에서 잘 보세요. 1억 5천짜리 있다가 나오고 8,600원 떨어집니다. 요번에 또 세면은 또 유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요번에 놔두고 뭐 한 6천쯤 되면 그때 하든지 그것도 세다 그러면은 또 한 4천 떨릴 때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보정. 이 서울보정이 요새 최근에 들어왔어요. 이 없다가 서울보정에도 전세자금대출을 보증을 많이 썼거든요. 적어도 개미로 본게는 이게 낙찰가가 시세는 원래 여기라고 분양한 건데 대출 옛날에 뭐 1억 8천 전세 들어갈 때 저가 보증 쓰고 허거나 서울보정이 막 해주는데 낙찰이 1억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국가에서 손해 안 보겠다 그러면은 낙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되니까 막 좋다. 허거나 서울보증도 무조건 좋다. 우리 막 무시할게. 국가 손해보고 끝낼게. 국가 품위 받아갖고 이제 하는 겁니다. 서울보증도. 서울보증이 지금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28번. 인천 미추홀구인데 이것도 서울보증이죠. 그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말소 동의서가 들어왔다. 하계서가. 그죠? 제가 이제 싱싱마라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자, 1억 3,500이다 나오고 4,600이다. 이러면 어때요?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예로 5천 낙찰받아갖고 예로 뭐 8천에 팔아버리면 3천 남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29번. 경기도 양주시에 1억 3,500이 있다 나가고 5,800이다. 뭐 괜찮다, 그죠? 숫자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라남도 목포로 갑니다. 목포 1,100만짜리 1,100만 원 3,500. 자, 요번 게 뭐 하나 더 있네. 이럴 때는 제가 했죠.
말소 기준 권리 일자고 싸움을 붙이라. 그래갖고 이게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해가죠? 인도 명령 대상이 됩니다. 자, 3,500 있는데 1,100. 1,100 보통 가지고 있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얘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얘로 77%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팔 때 77% 내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 받고 나면은 딱 1등 됐다 이렇게 하면은 잔금 넣을 때 한 달 한 10일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 70301일 코드를 해서 부가세 면제 사업자 하나 냅니다. 사업등록을 내 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사업소득세, 종소세를 내는 겁니다. 그죠? 사업자. 그때는 웬만한 경비 다 떨어집니다. 저한테 혹시 점사주도 다 떨어질 겁니다. 그게 공부하러 갔다 뭐 수강료도 경비 필요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다음 봅니다. 강동구 길동. 요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요거 아까 그게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길동 요거는 조금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32번. 강서구 화곡동에 1억 9천인데 1억 3,600. 자, 그다음 봅니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동에도 봅니다. 이 똑같은 두 사람 있죠? 이거는 신경 쓰지 말겠죠? 근데 한 사람 더 있어요. 자, 미상은 신경 쓴다, 신경 안 쓴다? 안 쓴다. 준입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거는 대학로 준항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억 7,300이 나오고 있고 1억 2,300이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평수가 작다 많다. 전용이 4평이다. 야, 큰일 났네. 자, 그거 따라서 누우면 움직이기 조금 어려울 평수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34번 봅니다. 요것도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34번은 관악구네. 관악구 신림동에 9,900이 떴는데 소멸 안 되는 게 있긴 있는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에 매수인이 인수하나 해놨고요. 그 다음 봅니다. 파란 거. 주택도시보전공사부 우선 변제금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를 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는 성락서가 확약서가 지어졌다. 이런 문구가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책임질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대항력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와, 너가 주는 대로 받아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다 이 매하고 면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은 다 주로 그런 겁니다. 있는 거.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1억 7,300 있다 나가고 있고요. 나가고 있고 지금 신림동에 한 9,900, 1억 정도 떨어졌다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35번 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도 3억 8,700이 나오고 있고 2억 6,600이다. 이 말입니다. 2억 6,600. 전용 14평이네요. 자, 36번은 2억 3,400이 나오고 있고 구로구 아시죠? 구로구 개봉동에 1억 300인데 자, 두 개 봅니다. 두 개 따져본 게 누가 빠르죠? 이 늦게 들어왔죠?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 미아동. 미아동에도 보니까, 여기에도 이건 뭐야? 1억 4,500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써놨는데, 이거는 화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5월 2일 날, 외국인이 둘이 들어와 있고, 늦게 들어왔죠?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고, 요거도 빠릅니까? 늦습니까, 지금? 빠른데 아마, 서울 보증에서 자기들이 요 두 개 엮어가지고 포기하겠다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문구가 들어왔을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어시가 500 보증금 50에 45만 원 들어왔다. 이게 남았는데 날짜가 늦으니까 요것도 결론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문제가 없습니다. 미아동 거 집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8번 금천구 가산동은 1억 2,700인데 8,100에 떨어졌다. 여기입니다. 8,100에. 자, 그 다음에 39번은 화곡동인데 요것도 한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은 길치가 왔는데 써놨죠.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전입자는 문제가 없다. 인도에 살자. 자,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사시면 안 돼. 이런 거는 안 되고 한 번 더 떨어지고 51%쯤 되거든. 그때 연구 대상입니다. 64% 좀 세요. 자, 그 다음 40번. 다 돼갑니다. 성북구 삼선동에 3억짜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2억 정도 떨어가 있다. 삼선동. 성북구 삼선동 아시죠? 3사가. 자, 요번 게는 미상. 죄송합니다. 미상 이꼬로 미전입 이꼬로 인도매상자 대항력이 없어.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로동에 1억 2,700인데 5,700에 팔겠다는 5,700에. 구로동에 팔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날짜를 보니까 좀 늦는 사람 있죠?
있는 것을 신시말했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구, 영등포 1억이 진짜 나오고 6,500에 나와 있다. 여기죠. 끝.